바다와 자연이 어우러진 섬 강화도. 평화로운 곳이지만 이곳엔 우리의 아픈 역사가 간직되어 있습니다. 정묘호란 때에는 인조가 강화도로 몸을 피했고, 병자호란 때에는 복림대군이 인조를 모시고 강화도로 피신을 하려다 길이 막혀 남한산성으로 향하기도 했습니다. 한강과 임진강의 물줄기 모양이 마치 제비꼬리 같다고 하여 연미정이라 이름 붙여진 정자에 올랐습니다. 1627년 정묘호란 당시 조선은 후금에게 패하고 바로 이곳 연미정에서 굴욕적인 강화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로부터 채 10년이 지나지 않은 1636년 겨울, 청나라의 10만 군대는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 조선을 침범합니다. 엿새 만에 한양이 점령되면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인조는 황급히 남한산성으로 향했습니다. 정묘호란 때처럼 강화도로 가려 했지만 청군에 의해 길이 막혀 임시로 몸을 피해야 했습니다. 병자호란의 아픔이 깃든 역사의 현장, 남한산성을 찾았습니다. 인조가 남한산성에 도착한 바로 다음 날, 산성은 청군에게 포위되었습니다. 마지막 피신처마저 위협받게 된 인조의 마음은 어떠했을지 잠시 생각에 잠겨봅니다. 견고하게 쌓은 성곽을 따라 걷다 보니 수어장대가 나타났는데요. 병자호란 당시 남한산성에서는 큰 전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천혜의 요새였던 남한산성을 공격한다는 것은 청군에게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청군은 공격 대신 성 안의 물자와 식량이 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군량과 물자를 저장하는 창고는 멀리 떨어져 있고 성내에 있는 식량으로는 2달을 넘기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전쟁에 대비하지 못한 탓에 결국 비극으로 이어지고 말았는데요. 수어장대를 지나 성벽을 따라 걷다 보면 아픈 역사의 현장인 서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남한산성에 몸을 피한 지 47일 만에 인조는 청군에게 항복하기 위해 이 문을 나섰습니다. 정문인 남문에 비해 초라한 서문의 모습이 마치 굴욕적인 그날의 항복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서문에서 연주봉 옹성을 거쳐 북문을 지나면 그곳에 인조가 피신해서 생활했던 남한산성 행궁이 있습니다. 행궁이란 임금이 서울의 궁궐을 떠났을 때 임시로 머무는 거처를 말하는데요. 병자호란 당시 인조가 머물렀던 남한산성 행궁에는 조선시대 왕의 생활사를 볼 수 있도록 재현해 놓았습니다. 임금이 정무를 보는 곳은 물론 다른 행궁에는 없는 종묘사직, 위패, 봉안 건물까지 갖추고 있어 조선시대 행궁 제도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유산입니다. 해발 약 500m의 험준한 산세를 따라 지어져 누구에게도 함락되지 않은 난공불락의 요새 남한산성.
17세기 동북아시아 지역의 방어적 군사기술의 모습과 함께 자연지형에 순응하여 조성된 산성도시로서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탁월한 가치를 인정받아 남한산성은 2014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인조는 더 이상 항전을 이어갈 수 없게 되자 남한산성 밖으로 나와 항복했습니다. 삼전 나루터까지 걸어가 인조는 무릎을 꿇었고 왕족인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은 인질이 되었으며 수많은 조선인들은 청의 포로로 잡혀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굴욕적 패배의 흔적이 담겨있는 비석 앞에 서니 그날의 아픔이 느껴지는 듯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자랑스러운 세계유산 남한산성은 오늘날 많은 시민들에게 산책과 휴식의 장소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이곳을 걸으며 병자호란이 남긴 상처를 돌아보고 역사가 남긴 교훈을 되새겨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재청장 김종진입니다. 문화재청에서는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전국 75개의 우리나라 문화유산 여행길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EBS와 함께 문화유산 코리아 문화유산 여행길이라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찾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청과 EBS가 함께하는 역사여행,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고 오늘의 나를 비추어보며 내일의 나를 계획해 나가는 의미 있는 여행이 되길 기대합니다.